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는 2005년도였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난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에게 물어물어 찾거나 인력 사무소에 가서 막일을 하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체 닦기나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즉 마루타 혹은 동태잡이라고 철도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들이 고액 알바랍시고 소문을 타고 돌아다녔어. 사실을 말하자면 시체 닦기라든가 동태잡이 같은 알바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일들은 아니었고 그 당시 딱히 먹고 살기 편한 시절도 아니었거든. 월드컵도 넘기고 한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지. 그로 인해서 당시에는 의외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때문에 시체 닦기니 동태잡이 같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지. 나 역시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이라도 좀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결심했는데 최소한 3달 정도 빡세게 일한 다음 2학기쯤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 여름방학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빡세게 돈 벌 생각을 했었어.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좀 있었지. 하여간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자신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매우 고액 알바라고 했었지. 최저 시급도 지금의 절반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일이었어. 무슨 일인데? 일당 10만 원. 약 3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한 번에 벌 수 있고 딱히 기술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싶어 궁금했었어. 그러니까 청소 일인데 요약하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어. 하지만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지.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자살하거나 노인 혼자 살다가 죽어서 집 전체를 뜯어내 새로 시공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나마 겨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데 방이 냉랭하기 때문에 여름처럼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꼴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했거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온갖 오물이 나와서 바닥을 오염시키는 데다 그 누구도 사람이 죽은 집에 집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부의 가구들을 전부 뜯어내고 벽지부터 바닥까지 새로 하는 일이었어. 오케이. 언제부터야? 20살 초반에는 무슨 일이든 짧고 돈만 많이 주면 혹하는 게 대부분이라 나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가게 된 거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였어. 좁은 도로 옆으로 낡은 빌라들이 가득 들어찬 곳이었어. 이런 일을 할 때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불문율이었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려 하지 않고 물어보면 되려 화를 냈었어. 그런 주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난 그저 묵묵히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드러냈어. 친구는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마셔서 오지 못했고 나 혼자 오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더더욱 서먹했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그나마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밖에 없었을 거야. 물론 그런 말 몇 마디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정말 입 닫고 일만 했었어. 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어. 15평? 17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인지 천장도 낮고 화장실의 타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 그런데다가 바닥의 장판들은 어째서인지 딱 보기에도 새카맣게 얼룩이 져 있었는데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핏자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그 자국들이 방 여기저기 잔뜩 묻어 있었고 안방은 매우 넓게 퍼진 모습. 거실은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었어. 이 집의 방은 2개였으며 하나는 안방, 하나는 아이들 방인데 아이들 방에는 작은 2층 침대가 있었어. 거기엔 피는 묻어 있지 않았지. 어차피 버리는 가구들이었기에 빠루나 해머를 들고 박살을 냈어. 이런 시끄러운 공사를 하면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올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 나와서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고 큼직큼직하게 박살낸 물건들을 계단을 통해 들고 내려와 화물트럭 위에 싣고 있는데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어휴, 애들은 뭔 죄래. 그러니까 민승이 아빠가 하여간 못돼 먹은 양반이라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난 쓰레기를 던져놓고 땀을 식히는 척하며 담배 하나 물고 서서 아주머니들 말에 귀를 기울였어. 무슨 일인데요? 에고, 지은이 엄마는 잘 모르지? 저 집에 요약하자면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저씨가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얘기였어. 나름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나갔는데 막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결국 생활고를 못 이겼는지 잠자는 아내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이들은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본인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였어. 그 당시에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시기라 그냥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애가 무슨 잘못이야.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한참 일을 하고 저녁 9시에 일이 끝났어. 일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형은 술 한잔 한다는데 난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가겠다고 하고 그 빌라 앞에서 헤어졌어. 그렇게 동네를 벗어나서 버스를 타려고 반대쪽으로 가게 됐어.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가 정말 인적이 없었어. 뭐랄까, 마치 게임 사일런트 힐의 도시처럼 적막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됐어.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군가 후다닥 숨는 게 보였어. 아니, 보인 건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진짜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찌르르한 기운이 확 올라오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골목을 벗어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계속 뒤가 근질거렸어. 내 뒤에는 분명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정말 멋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때 느꼈지. 내일부턴 일 안 가야겠다고 말이야. 어차피 일당은 당일 나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고 소개비를 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미안하더라도 일 못 나간다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 빌어먹을 눈이 제멋대로 아까 내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몽의 시작이었지. 맨 뒷좌석에 애엄마로 보이는 여자랑 애들 둘이 앉아있었는데 어디 상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 같은 모습도 아니었는데 절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짜 집까지 정신없이 뛰어서 들어온 것 같아.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큰 길 옆에 작은 골목을 하나 지나야 했는데 거기 지나면서도 헛것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았어. 우리 집도 빌라인데 손을 떨면서 집 문을 여는데 왜 그렇게 문이 안 열리던지. 미친 듯이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는 열쇠를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결국 간신히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는 원래 출장이 많아서 잘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는 편인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신다고 쪽지를 올려놓고 안 계셨던 거지. 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집안에 불 다 켜고 내 방에 들어가서 침대 구석에 몸을 딱 붙인 채로 문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정말 소름 돋게 끼익 하면서 열리는 거야. 내가 긴장하면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는 버릇이 있는데 진짜 미친듯이 긁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거실로 후다닥 뛰어간 다음에 TV를 켜놓고 볼륨을 올린 다음 내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다운받아 놨던 애니메이션을 켜놨어. 애니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적막감이 너무 싫었던 거지. 어차피 내일 일도 없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을 버틸 생각으로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방문만 바라봤어. 문을 다시 닫을까도 했지만 문을 닫으면 또 열릴까 싶어서 아예 활짝 열어놨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우리 집에 창고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덜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칼 하나를 꺼내서 나갔어. 그 당시에 군용 나이프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내 방에 칼이 몇 자루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흉측하고 커다란 서바이벌 라이프를 꺼내서 손에 꽉 쥔 채 창고방으로 갔어. 창고방은 불도 안 켜놨고 문도 닫은 상태였는데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하나? 여튼 굉장한 긴장감이 들었어. 난 문을 살짝 열고 발로 확 밀면서 문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창고 안에는 별거 없었지. 난 한숨을 내쉬면서 내 방으로 돌아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리만치 너무 조용한 거야. 내 방에 돌아가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지. 난 분명 거실에 TV도 켜놨고 컴퓨터에 애니메이션도 틀어놨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야. 그렇게 내 방에 들어가 놓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분명 집안인데 스산한 바람 같은 게
귓가를 스치는 거야. 그리고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 알 수 없는 말. 그 순간 정말 움직일 수 없었지. 한참을 그 목소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선 그 자세에서 계속 그 목소리만 듣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진짜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슬금슬금 다리 쪽을 내려다보는데 어린 남자애가 마치 수영장에 떠있는 것처럼 우리 집 바닥에 반쯤 잠겨서 날 쳐다보고 있었어.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날 보면서 씩 웃는 거야. 근데 그 입술이 귀 밑까지 쫙 찢어지는 거 보고 바로 냅다 뛰어서 집 밖으로 나갔지. 신발도 없이 위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뛰어 큰 길로 미친 듯이 나갔어. 그리고는 술집을 찾아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술을 마셨어. 그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어. 가끔 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뒤에 뭔가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 고액을 준다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알바는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